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65세 이상 여성 3명 중 2명이 바세린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피부가 더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름 없애려고 매일 바르는 그 바세린이 사실은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3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박은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바로 바세린 잘못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50대 이상 환자분들은 거의 모두 이 실수를 하고 계셨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린 주름이 쫙 펴지는 바세린 사용법을 모두 공개해드립니다.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눈에 띄게 피부가 달라진 실제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 이정희 선생님의 실제 경험담이에요. 이정희 선생님은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교사 생활 내내 학생들 앞에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 스킨케어를 꼬박꼬박 하셨어요. 박 원장님, 저는 20대 때부터 바세린을 열심히 발랐어요. 비싼 화장품보다 이게 더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정희 선생님이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정희 선생님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피부가 건조하고 볼과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눈가 주름은 웃지 않을 때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선생님,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바세린만 계속 바르셨다고 하셨죠. 네, 여러분이 지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바세린이라는 성분은 피부의 보습을 주는 게 아니라 피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성분이거든요. 우리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있을 때만 바세린이 효과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빈 물통에 뚜껑만 닫는다고 물이 차올라요? 아니죠. 물을 먼저 넣고 뚜껑을 닫아야 물이 보존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을 먼저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바세린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줘야 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세린만 계속 사용하면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만드는 능력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린을 바를수록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주름은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정희 선생님은 40년 넘게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바세린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주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만 바꾸면 피부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제가 이정희 선생님께 처방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히알루론산 바세린 조합이었어요.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도 원래 있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거든요.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히알루론산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야 합니다. 콩알만한 양으로도 충분해요.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 호흡을 막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정희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세린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딱 일주일만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 이정희 선생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박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제 피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이정희 선생님의 피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가 훨씬 촉촉해 보였고, 얕은 주름들은 거의 사라져 있었죠. 물론 깊은 주름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덜 두드러져 보였어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바세린은 절대로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수분 공급 성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히알루론산이 가장 좋지만 글리세린이나 판테놀 같은 성분도 괜찮아요.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4세 장선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장선자 선생님은 은퇴 후에 노년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눈 밑 주름과 피부 탄력 저하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셨다고 해요. 박 원장님, 저는 요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카메라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을 두껍게 할수록 주름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 같아요. 레티놀 크림을 써보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장선자 선생님은 이미 레티놀을 사용하고 계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셨어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레티놀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선생님. 레티놀은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단독으로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레티놀은 피부 속 깊이 침투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성분인데 문제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빨리 산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빨리 산화돼요. 이것이 바로 레티놀과 바세린의 환상적인 조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레티놀이 피부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게 하려면 바세린으로 보호막을 씌워줘야 해요. 그러면 레티놀이 산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피부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장선자 선생님께 처방한 두 번째 방법은 레티놀 바세린 조합이었어요.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레티놀 크림을 소량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랐어 실링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레티놀의 양을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쌀알 크기 정도의 레티놀 크림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그 위에 콩알 크기의 바세린을 손가락으로 녹인 다음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이 방법을 사용한 지 2주 후 장선자 선생님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눈 밑 주름이 많이 완화되었고 전체적인 피부 탄력도 좋아졌죠. 특히 뺨 부분에 처진 피부가 눈에 띄게 올라간 것이 보였어요. 박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화장도 가볍게 하고 카메라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화장이 주름에 끼는 현상도 훨씬 줄었고요. 장선자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방법은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 효과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데 레티놀과 바세린 조합이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세린과 함께 사용해 보세요. 그럼 효과가 2배로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레티놀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한다는 점도요.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기미, 잡티가 생기는 걸 고민하시더라고요.
비싼 화이트닝 크림을 사용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김미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미숙 선생님은 평생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많았어요. 특히 광대뼈를 따라 짙은 색소 침착이 있었죠. 박 원장님, 저는 화장을 아무리 두껍게 해도 이 기미가 비쳐 보여요.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닐 정도예요. 비싼 미백 크림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김미숙 선생님께 추천해 드린 성분은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였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형태로 피부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피부 장벽 강화와 피부 탄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도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김미숙 선생님께 처방한 세 번째 방법은 나이아신아마이드 바세린 조합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실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특히 기미가 심한 부위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라고 했죠. 4주 후 김미숙 선생님의 피부톤은 확실히 밝아져 있었어요. 물론 오랜 세월 쌓인 기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피부톤이 한결 균일해지고 밝아진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박 원장님, 요즘 딸이 저보고 피부가 하얘졌다고 자꾸 물어봐요. 뭐 바르냐고.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밖에 나갈 자신이 생겼어요. 이 방법은 특히 기미와 잡티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멜라닌 색소가 불규칙하게 생성되는데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과정을 조절해주고 바세린이 그 효과를 지속시켜주는 거죠. 지금까지 3가지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들은 모두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피부 타입별로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수분 공급 성분을 먼저 바르고 나서 바세린을 발라야 해요. 건성 피부는 특히 볼과 입가 주변이 당기는 느낌이 있을 텐데 이런 부위에는 바세린을 조금 더 발라주세요. 둘째, 중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T존 이마, 코, 턱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T존은 보통 유분이 더 많이 분비되는 부위라서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대신 볼과 눈가, 입가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셋째,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세린 사용을 최소화하셔야 해요. 눈가와 입가처럼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만 아주 소량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피부를 꼭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성 피부는 각질과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 복합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부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좋아요. T존은 유분이 많으니 바세린을 바르지 말고 볼과 눈가, 입가에만 발라주세요. 특히 건조한 볼 부위에는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른 후 바세린으로 실링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콩알만큼 원칙이에요. 바세린은 정말 소량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콩알 크기 정도의 바세린을 손가락으로 살짝 녹인 다음 얼굴에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절대로 많이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 호흡을 방해해서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실제로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을 시연해 드릴게요. 먼저 손등에 콩알 크기의 바세린을 덜어내요. 그리고 양손 손가락으로 바세린을 살짝 비볐어 체온으로 녹여줍니다. 바세린이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녹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절대로 문지르거나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특히 눈가처럼 민감한 부위는 더욱 부드럽게 두드려주세요. 모공이 막히는 것을 피하는 또 다른 팁은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거예요. 세안 후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물과 바세린이 섞여서 모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너나 앰플을 발라준 다음 그것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자, 지금까지 바세린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바세린 수면팩 루틴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주름이 깊은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저는 오랜 기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2주 안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셨어요. 특히 밤에 난방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더욱 중요해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 피부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거든요. 바세린 수면팩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수분 충전 단계예요. 세안 후에 토너나 미스트를 듬뿍 발라주세요. 토너를 바를 때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지그시 누르듯이 했어. 피부 깊숙이 수분이 흡수되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활성, 성분 공급 단계예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맞는 앰플이나 크림을 바르는 단계예요. 주름이 고민이라면 레티놀, 기미와 잡티가 고민이라면 나이아시나마이드, 피부, 장벽 강화가 필요하다면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함유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팽이 점액 성분도 많이 추천해 드려요. 달팽이 점액은 재생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된 피부에 아주 좋거든요. 세 번째는 바세린 실링 단계예요. 앞서 바른 성분들이 완전히 흡수된 후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는 단계예요. 여기서도 콩알 크기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바세린은 체온으로 녹여서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면 중에도 피부 속 수분과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피부 재생 과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3단계 바세린 수면팩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만 해도 피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매일 하셔도 좋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제 환자 중에 71세 박영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영자 선생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셨어. 피부가 많이 거칠고 주름도 깊었어요. 특히 목 주름이 심했어. 항상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셨죠. 박 원장님, 저는 나이도 많고 평생 농사일을 해서 이제 피부는 포기했어요. 그냥 나이 든 사람 피부라 생각하고 살아요. 처음 만났을 때 박영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영자 선생님께 3단계 바세린 수면팩을 알려드리고 특히 목 부위에 신경 썼어. 발라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 후 박영자 선생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스카프를 하지 않으셨어요. 목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고 목 주름이 덜 두드러져 보였거든요. 박 원장님, 요즘 우리 손녀가 할머니 피부가 좋아졌다고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저도 거울 볼 때마다 놀라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영자 선생님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의사로서 이런 순간이 가장 보람있어요. 특히 스스로 포기했던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을 때 더욱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피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세린 사용법을 바꿔보세요. 그동안 바세린을 단독으로 사용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수분 성분과 함께 사용해보세요. 레티놀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활성 성분은 반드시 바세린으로 실링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는 3단계 바세린 수면팩도 시도해보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바세린 활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 타입이나 고민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조한 피부와 얕은 주름이 고민이라면 히알루론산 바세린 조합을 사용하세요.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줘요. 두 번째, 깊은 주름과 탄력 저하가 고민이라면 레티놀 바세린 조합을 저녁에 사용하세요. 레티놀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바세린이 레티놀을 산화되지 않게 보호해줘요. 세 번째, 기미 잡티,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라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바세린 조합을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세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바세린이 그 효과를 지속시켜줍니다. 이제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바세린은 참 좋은 성분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첫째, 바세린을 얼굴에 바를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한 상태에서 발라주세요.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그 노폐물까지 같이 밀봉되었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둘째, 바세린은 항상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해야 해요. 바세린은 차단 성분이기 때문에 바세린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다른 제품을 바르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토너, 세럼, 앰플, 크림 등을 모두 바른 후 마지막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셋째, 여드름이 많거나 지성 피부라면 바세린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 피부는 눈가와 입과 같이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만 아주 소량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바세린을 바르지 마세요. 넷째, 낮 시간에 바세린을 바르실 때는 반드시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바세린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외선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세요. 다섯째,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정말 작은 양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과도하게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고 피부 호흡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바세린은 얼굴 전체에 발라도 될까요? 이것은 피부 타입에 따라 달라요. 건성 피부라면 얼굴 전체에 바르셔도 괜찮지만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는 T존을 피하고 건조한 부위에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에서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세린을 매일 사용해도 될까요? 네, 매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3단계 바세린 수면팩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바세린을 매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바세린을 계속 사용하면 각질이 쌓일 수 있거든요. 각질 제거는 너무 자극적인 제품보다는 젤 타입의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세요. 바세린 말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바세린과 비슷한 성분으로는 미네랄 오일,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분들도 바세린과 마찬가지로 수분 공급 성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바세린이 가장 순수한 성분이라 알레르기 반응이 적다고 생각해요.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가 기름지게 보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기름지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소량만 사용하고 제대로 발라주면 기름지게 보이지 않아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바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흡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낮에 바세린을 바르실 때는 티슈로 살짝 눌러서 과도한 유분을 제거해 주세요.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1주에서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특히 건조함이 개선되는 것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주름 개선은 약 2주 정도, 피부톤 개선은 약 4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니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성분들이에요. 앞서 히알루론산, 레티놀,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몇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첫째,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의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에요. 피부 장벽이 강화되면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지고 수분 손실도 줄어들어요.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실링하면 피부 장벽 회복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둘째,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판테놀은 피부 진정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붉은 기가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판테놀이 함유된 세럼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실링하면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에요. 셋째, 달팽이 점액 추출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줘요. 달팽이 점액 추출물이 함유된 앰플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실링하면 피부 재생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바세린 사용법을 완벽하게 정리한 3단계 바세린 테크닉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제가 3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처방했던 방법이에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수분 충전이에요. 깨끗하게 세안한 후 토너나 미스트를 사용해서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토너를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피부에 3분 정도 올려두는 토너 팩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피부 깊숙이 수분이 채워져요. 두 번째 단계는 활성 성분 공급이에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맞는 활성 성분을 선택하세요. 주름이 고민이라면 레티놀, 기미와 잡티가 고민이라면 나이아신아마이드, 피부 장벽 강화가 필요하다면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피부 재생이 필요하다면 달팽이 점액 추출물을 선택하세요. 이 활성 성분들은 앰플이나 세럼, 크림 형태로 바르면 돼요. 중요한 것은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거예요. 활성 성분은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앰플이나 세럼은 23방울. 크림은 쌀알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 단계는 바세린 실링이에요. 앞서 바른 활성 성분이 완전히 흡수된 후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바세린은 정말 콩알 크기만 덜어내서 손가락 사이에서 체온으로 녹인 다음 얼굴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와 입가, 볼 부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 3단계 바세린 테크닉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 팔꿈치 등 건조하고 주름진 부위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피부 타입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안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피부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얼굴 전체가 당기고 각질이 일어난다면 건성 피부, 볼은 당기는데 T존 이마, 코, 턱은 기름지다면 복합성 피부, T존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기름지다면 지성 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방법은 티슈 테스트예요. 세안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얼굴에 티슈를 살짝 해보세요. 티슈에 기름기가 많이 묻어나면 지성 피부, 거의 묻어나지 않으면 건성 피부, 일부 부위만 묻어나면 복합성 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의 피부 타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절이 바뀌거나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타입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바세린 사용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오늘 설명드린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법을 모두 정리해 볼게요. 바세린은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바세린은 절대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수분 공급 성분과 함께 사용하세요. 둘째, 바세린은 정말 소량만 사용하세요. 콩알 크기 정도면 얼굴 전체에 충분해요. 셋째, 바세린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세요. 토너, 세럼, 앰플, 크림을 다 바른 후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넷째, 피부 타입에 맞게 바세린을 바르세요. 건성 피부는 얼굴 전체, 지성 피부는 눈가와 입가만, 복합성 피부는 건조한 부위에만 바르세요. 다섯째, 3단계 바세린, 테크닉 수분 충전 활성, 성분 공급 바세린 실링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실천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바세린을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40년 동안 바세린을 잘못 사용하셨던 이정희 선생님도 2주 만에 피부가 달라지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거울 속 내 피부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세린으로 기미와 잡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